허덕이의 그거 알아? 안녕, 나는 허덕이라고 해. 그거 알아? 정치가 뭔지 알아? 나도 정치가 뭔지 궁금해서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우리 그럼 먼저 사전을 살펴볼까? 정치인의 뜻을 먼저 알아보자. 표준 대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군. 그러면 정치는 뭘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잠깐, 정치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 현재 인간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경제 국가인데 왜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걸까? 그것은 국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살을 하지.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것이었어.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하지? 정치인이 하지. 정치인 너희들 참 나쁜 사람이구나?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물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잖아. 그래서 투표를 잘못하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 그러면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 첫 번째는 대통령이야. 사전 뜻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원수이면서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선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일단 3권 분립에 대해 알아야 해. 우리나라는 세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라 일을 나누어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3권 분립이라고 해. 3권 분립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야. 먼저 입법부는 국회를 말해. 국회의 사당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에 빠지는 일이 많기도 해.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데 최고기관은 대법원이고 그곳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은 다른 세권 분립기관의 대표들과는 다르게 투표를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 행정부는 정부를 말해. 정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어.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만들고 시행된 법률을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해. 허덕이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감이 딱 한 명 있긴 한데 궁금하지? 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정리를 하자면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 법원의 대표는 대법원장이지. 이렇게 3권 분립을 통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어. 이 중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 한 명만을 선출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 엄청난 힘이야.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누구보다도 막중해.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도 하고 헌정포고, 긴급명령과 계엄 선포,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국군을 통솔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가장 잘해야 해.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았지? 그리고 투표를 왜 잘해야 하는지도 알았지? 그러면 다음 정치인을 알아보자.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총선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어.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해.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명을 뽑는데 임기는 4년이야.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도 상원의원 단 100명만으로 나라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마어마하대.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대. 임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국회의사당에서 선박질을 해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는 것이었나봐. 그리고 면책 특권이 있는데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이래.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막말을 내뱉고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씹으려 싸는 거구나. 이것도 굉장한 특권인데? 그리고 이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과 특혜로는 출장비 지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지원, 해외 시탈비, 의원 회관시설 무료 이용, 상시청문회 특활비, 철도와 선박과 항공기 등 공공교통 무료 등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특혜는 설명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따로 설명해줄게. 아무튼 이런 엄청난 특권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것 명심하자고. 투표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현재 국가 시스템의 오점을 30년 전에 발견하고 바꾸기 위해 30년째 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딱 대통령감이야. 바로 허경영이야. 이 아저씨 정책은 정말 속이 시원해.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국회의원들도 허경영의 정책을 많이 따라할 정도로 정책에 기재더라.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특권이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는 정책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 투표를 잘하는 것이야. 투표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야.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수가 있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심이 있다면 투표를 할 때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정책을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투표를 하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알았고 국회의원 투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선거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 세 번째를 알아보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모두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각 지방지역의 장들과 의원들을 일컫는 말이야. 간단하게 단체장과 의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쉬울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지방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거야. 정치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 사실 지방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허경영의 공약이야.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면 예산 낭비와 비리 예운상인 지방선거를 없애고 깨끗한 봉사자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한다고 했어.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 그런 의미로 어려운 설명은 빼고 쉬운 말만 해줄게.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는 없어지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을 머리만 좋은 엘리트 집단들만 알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현실인데 가끔 보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엉망이돼. 정치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만 해. 어려운 말인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역구의원, 광역의회의원 등등은 복잡해서 패스하고 다시 쉽게 설명해줄게. 쉬운 표현은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으로 보면 아주 심플해. 이 사람들도 모두 선거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거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해당 지역의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거나 행정을 감독해.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들은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지역의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도청, 시청, 군청, 구청들의 행정을 감시하고 변제하는 일을 해.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매년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집행 실패로 나라의 곳간만 텅텅 비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해. 특히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으로 뽑힐 경우는 해거리 정치로 비리는 눈 감아주고 극심한 예산 낭비를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온대. 허경영 총재님의 명언 알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이 헬스 낭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만큼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은 나라에 잘못 쓰이는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어. 국민배당금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제 투표로 뽑는 정치인 네 번째를 알려줄게. 네 번째 정치인은 교육감이야.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 선출되는데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고 있고 각 광역시에서 한 명씩 뽑고 그 외의 지역은 각 도별로 한 명씩 뽑게 돼. 임기는 4년이야. 그리고 정치인들의 임기를 알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대통령만 5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4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교육감은 각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 체육과 보건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하니 교육감 선거도 투표를 정말 잘해야겠지? 교육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허경영 총재님은 대선 공약으로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어. 대신에 가장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주겠대. 그렇게 되면 각 분야에서 특출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지. 우리나라에서 학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도 모두 교육제도와 관련이 없어요. 있다고 봐야겠지?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지금처럼 고등학교 3년을 투자해서 단 한 번의 수능시험의 결과만으로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아. 수능을 최초로 창시했던 박도순 교수님도 수능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수능을 처음 고안했을 때랑 취지가 바뀌었고 의도가 많이 변질되었다고 하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이 꼭 대통령이 되어서 수능제도를 폐지해주면 좋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투표로 뽑는데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투표를 잘하려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공약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공약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 투표로 뽑는 정치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눈여겨보고 투표를 제대로 하자고. 그런데 허덕이 눈에는 아무리 봐도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 감이란 말이지 33 공약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 허경영 유튜브를 보면 아마 나와 생각이 같아질걸? 유튜브 채널 허경영 가면 허경영방 연짤 허경영TV 본저 스튜디오를 구독해서 꼭 챙겨봐.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친구들아 안녕. 다음에 또 봐.